자, 그 다음에 그 18번, 그죠? 18번 이렇게 한번 보면, 그 무건대리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 그지? 여러분 1번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잖아, 그지? 몇 번은? 누가 선택? 상대방이 선택, 그지? 1번.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비용에서 유익비 하면 무조건 누가 선택한다? 소유자. 임대차에서는 유익비 누구? 임대인.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 점유자에서는 무슨 자? 해복자.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럼 여기서는 요 18번에 1번 이런 거는 무건대리는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선택해? 누가 선택? 상대방 선택. 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그럼 2번 틀렸다. 오늘 계속 나오는데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인 거?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는 이런 손해배상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책임을 부담한다. OX, X고, 또 하나 더 하면 아까 무슨 대리도 없다? 표현대리도 없다. 그치? 꼭 기억한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 다음 표현대리와 무건대리의 차이점은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당연히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무건대리는 본인은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표현대리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장하면 뭐진다? 책임지는데, 무건대리라는 것은 협의의 무건대리는 본인이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표현대리와 다른 점이다. 그 다음 상대방이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책임을 묻는다. 다시 뭐? 책임을 묻는다. 묻는 사람은 항상 요건이 무슨 것? 깨끗. 무슨 것? 깨끗. 그지? 근데 여러분 사기강박에서는 누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이 무건대리에서도 본인이나 상대방이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치?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자, 처음부터 상대방이 무건대리라는 걸 알았다. 누구에게? 대리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럼 그런 알고 있는 상대방 본인에게 채권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상대방 본인에게 채권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 딱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대방은 누구에게? 무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아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은 경우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렸다? 100% 본인 손에 달렸지. 그지? 무슨 방이 처음부터 무건대리라는 걸 알고 있은 경우는 상대방이.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19번 갑니다.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된 어른, 남편 간 몰래 아들 학자금에 필요하다 하여 친구 병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무단으로 갑의 임감 도장과 임감 증명을 사용하여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줬다. 한편 병은 평소 을과 친하게 지냈고 을이 갑과 임감 도장과 임감 증명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틀린 거.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가사? 일상가사. 그에 이제 초과 하면 몇 조로 갈 수 있다? 126조 가는데, 126조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해야 몇 조? 126조가 되어서 넘은 것도 누구에게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2번 어른의 행위가 일상가사 내라면은, 일단 일상가사 내라면은 갑은 100% 뭐진다? 책임진다. 갑은 본인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2번 병은 갑을 상대로 827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예.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다? 정당한 이유. 그러면 또 3번 을에게 이에서 대리권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유무는 일단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증은 누가 하고?
상대방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을의 행위로 보아가지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을의 금전 차용행위가 무건대리라 하더라도 끊고 무슨 대리라 하더라도 무건대리 갑이 뭐 한다면 추인한다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 그 자체가 유효로 되므로 을은 병에 대하여 뭐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추인하면은 본인이 추인하면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 없다. 전부 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그치? 무건대리는 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을의 자신은 돌아왔네. 누가 선택? 상대방 선택. 아까 그지? 무슨 방 선택? 상대. 요거 계속 나오거든. 누구 선택? 상대방. 그래서 무건대리에서 대리인이 추인도 얻지 못하고 자기도 이행 못하면은 항상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표현대리. 옳지 않은 거. 자, 표현대리 효과 중 옳지 않은 것에서는 표현대리 요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하지 않은 한 주장하지 않.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해야 본인 책임집니까? 상대방이. 그지? 하는 한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 그럼 지금 표현대리도 유권 무건이지.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해야지? 추인해야지.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오직 누구만 주장한다? 빨리 상대방. 그치?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 다음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도 자, 그럼 본인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표현 안 진대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뭐 진다? 책임진다.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저지하지는 못한다. 하는 말은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 진다? 책임진다. 뭐 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3번 표현대리 행위로 인해 본인의 손해가 입은 경우는 됐습니까? 본인이 손해 입은 경우도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되는 게 표현대리가 되면은 다시 무슨 대리가 되면은 표현대리가 되면은 다시 무슨 대리가 되면은 표현대리가 되면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누구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지금 거기서 묻고 있는 거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노? 지금 본인이 입은 경우에 또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누가 지금 거기에는 책임을 묻노? 본인이.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 4번 본인을 기망하여 교부하는 인감증명. 아까 기망하여 나면 협의의 무건대리. 무슨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 기망하여 교부하는 인감증명을 상대방이 제시하여 본인의 대리인 것처럼 가정하여 본인의 토지를 상대방이 매도했다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로 볼 수는 없다. 이거 아까 그냥 읽어갖고 하면 잘못하면 무슨 대리에 걸려든다. 표현대리 걸려들잖아요. 그지? 근데 아까 우리 금방 했죠. 기망하여 나왔기 때문에 뭐의 무건대리다? 협의의 무건대리다. 딱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딱 보면 표현대리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번에 4번. 그래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망하여 나왔고 또 본인의 대리인 것처럼 뭐하여 가정하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불명확 할 때는 출제자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막 다른 데서 나온 지문이거든. 다른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힌트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의 무건대리구나. 협의의 무건대리구나. 협의의 무건대리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 그래서 4번 중요합니다. 5번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무슨 방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고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일단은 표현대리가 되면은 뭐 주장하든 안 하든 무슨 방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치? 그렇게 하면. 틀린 건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자, 21번 무효인 법률행위. 옳은 것, 그죠?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되고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맞죠? 예. 무행위 전환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타인의 자 출생신고. 무슨 자? 타인의 자 출생신고 하면은 유효, 무효. 그럴 때는 입양신고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하고. 그건 신분행위지만 무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되는 건 무행위 전환 잘 되는 건 뭐 변경을 간 승낙, 촉구를 연착된 승낙, 그 당연히 무행위 전환이지만, 그럼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무효행위 전환, 그지? 영웅다.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아까 금방 뭐 타인의 자의 무슨 신고? 출생신고. 요거 하고 이거 무효. 내 입양 인지신고를 하는 거하고 그럼 변결 간승낙 촉구를 연착승낙 이건 기본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개 더 요거 비밀정세한 유언이 유언 요식행위 단독행위 요식행위 단독행위 그걸 무슨 정서 유언으로 인정? 자필정서. 그래서 단독행위도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면 뭐 오. 저번 문제풀이 할 때 했잖아, 그지? 요거 하고 요 무효행위 전환하고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효행위 뭐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어떤 거? 108 가장매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 했다. 108 특징 없잖아요.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검도 없다? 조음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기에 모습하기도록 했잖아요. 뭐 하더라? 좋더라. 그러면 을이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럼 요거는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뭐 현실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적? 현실적. 요거는 가상적 의사 하여서이라 의혹되는 경우 들어있거든. 요건 보충적에서 가상적 의사.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꼭 구분해야 된다. 이거하고 이거가 머릿속에 막 짬뽕 돼가지고 안 되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라? 외워라.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아하가 오는데.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 원래 수학선생이었습니다. 수학선생. 영어는 막 꼬부랑 글씨 나오면 힘들어 하잖아. 지금도. 아까 카다로그 이런 거 나오면 힘들어 하거든. 이게 발음이 안 되게 혀가 안 돌아가더니 이게 하는데 그래서 영어는 수학은 이제 그 옛날에 여러분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한 30년 전에 옛날에는 국어 공무원 영어 수학 국어 사회 뭐 윤리 이렇게 그 시험 쳤거든. 이런 거 할 때 이때 수학 선생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수학 선생 하다 보니까 또 학원 강의만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했거든? 과외했거든. 학생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아이들을 과외하는 못하는 아이 과외하면 그거 올리는 건 시간 문제고 그거 하면 바로 올라가는데 항상 보면은 과외는 꼭 하고 막 굉장히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올라간다? 성적이 안 올라간다. 그러거든. 그럼 딱 가보면 그건 뻔하다. 왜? 이거 하루에 몇 장 푸냐 하니까 안 푸는 아이 같으면 그건 공부 못하면 그건 시키면 되는데 하루에 시험지 한 20장 30장 푼다거든. 아니 자기가 막 하는 연습장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건 뻔하다. 들어보면 알거든. 의사가 들어보면 대충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아는 것처럼 가면 딱 하거든.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은 하루에 매일 30장씩 푼다 하거든. 수학을 연습장에. 그럼 뻔하거든. 왜? 지 아는 것만 계속 푸는 거다. 재밌거든. 시간도 잘 가고. 그러면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험 치면은 지가 한 게 나온다, 안 한 게 나온다. 안 한 게 어려운 게 나오는 거지. 해결을 못하는 거. 그러면 간단하다.
이제 지가 아는 거 요거는 적어갖고 절대로 안 시킨다. 요거는 그대로 가만 놔놓고 지가 안 한 거 있잖아요. 요 주위에 있는 거. 요거. 근데 요런 거는 또 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면은 딱 10개만 내주고 다른 거 하지만 요 10개 네가 외우라. 안 되는 뭐 그냥 10개 외우고 3일 후에 선생님 오면은 그거 하기만 하고 그것만 하면은 다음에 일단은 너가 나하고 계속 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그냥 땡이다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2달만 하면 수학 확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올라간다? 확 올라갑니다. 왜? 이 친구는 조금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지. 매일 올 때마다 몇 개, 10개, 가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10개 딱 해갖고 이 친구가 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그래갖고 한 200개만 딱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뭐 300제, 400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독해. 그게 포인트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지가 아는 것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 끝까지 학원에 오라는 게 혼자 독서실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하는 게 요것만 하거든. 요것만. 그럼 저번에 45점 받았잖아요. 독서실 열심히 하면 55점 올라갈 것 같죠? 모의고사 치면 똑같다. 45점. 와, 아는 것만 하거든. 근데 학원에 오면 자꾸만 선생님이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런 걸 한단 말이에요. 요런 거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조금 힘들어도 하는 게 기본적인 건 하고, 그지? 그러니까 요거 잘 틀리더라. 무슨 행위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아까 뭐 타인의 자 출생신고, 무효행위 추인 요거 잘 난다. 무효행위 추인은 빨리 몇 조? 108조. 그 두 개 꼭 기억한다. 요거는 현실적 의사표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 없다. 진짜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이 있어야 되고. 요거 무효행위 전환하고 같은 어떤 원리가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요 두 개 다 무슨 적에서? 보충적 해석이지. 하여서 왜 보충적 해석이냐면 요 두 개 다 안에 하여설이라 뭐 어욕되는 경우 그게 들어있거든. 무효에서는 그것만 조심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 무슨 적 무효? 요거 세 개 하고 유동적 무효.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효 다 안 해도 나오면 맞출 수 있다. 자, 그래서 21번 갑니다. 무효행위 옳은 것, 그지? 무효행위 전환 하면 빨리 타인의 자 출생신고, 그거. 출생신고니까 그 가족행위, 신분행위에도 뭐 된다? 적용되고,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더 하나 더 하면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줄치고, 어디 또 줄치에 동그라미?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또 그것도 잘 나온다. 이거는 말이 비슷비슷하지만 머릿속에 인식 안 하면 틀린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다시 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면 OX, X고,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무건대리 행위 추인. 무슨 대리? 무건대리 행위 추인. 무건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요거는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지.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진짜로 있으면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지. 그래서 그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은 뭐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과 동일하게 있어요.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이렇게 간다게. 그 다음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인 경우는 일부 무효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두 개. 일부 무효의 법리와 하나 더 뭐 무효의 전환. 104조는 두 개만 된다. 103조는 딱 한 개.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가 103조면 전부가 103조. 그런 거, 그지? 103조 한 개, 104조 두 개 이러잖아요. 104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뭐 전환. 그지?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자, 4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적으로, 그치?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 그치?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요 무효행위 추인 아까 108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치?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 꼭 구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옳은 것인데, 자, 역시 무효행위 추인. 다시 무슨 행위? 무효행위 추인은 아까 이거 전혀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 진짜로 앞에는 요 의사표시가 없는 거는 무효고 108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O.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은 신분행위에 적용되고 또 나왔네 무효행위 추인은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108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일부 무효의 법리는 가상적 의사. 자,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은 무슨 적 의사가 들어있다?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해야 되고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그 다음 또 하나 더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무효는 기간 제한 없다. 취소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하지만 무효는 행사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경과해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효는 끝까지 언제나 무효다.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법률행위 효력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추인하면 여러분 취소는 유동적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 유효인데 무슨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근데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여러분 취소는 형성권 단동행위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단동행위 못 붙이는데 단동행위 붙일 수 있는 거 4개. 동의, 채무면제, 유연유정. 다시 취소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다른 말로 단동행위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단동행위 못 붙인다. 근데 단동행위 붙일 수 있는 거 4개.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채무면제, 유연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잘 나온다. 그거 딱 나오는 거 그거하고 조건 나오는 그거하고 그 다음 정불무 정기유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의 경우는 여러분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사자다. 당사자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그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까지 맞다. 그건 뒤에가 틀렸다.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그게 틀렸다.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고 일반 추인은 말로 하는 의사표시로 하는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다시 일반 추인 의사표시라는 일반 추인과 법정 추인은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사를 가리키는데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근데 일반 추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누구의 신뢰를 보하다 보니까 상대방 했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3번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한다. 그게 틀렸다. 무슨 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정 추인. 일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한다 하면 뭐 O. 무슨 추인에서는 맞지만 일반 추인에서는 맞지만 법정 추인에서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여러분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 추인 안 된다. 법정 추인 뭐 행위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이행 청구하면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는 뭐를 보류하고 이를 보류하고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그의 법정대리는 주어 무슨 대리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무슨롭게 자유롭게 취소추인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24번 짱중요 민법상 추인. 여러분 민법상 추인 몇 개 있노? 민법상 추인 무슨 법상 추인? 민법상 추인. 그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금방 아까 뭐 무효행위의 추인 나오면은 아까 몇 조가 나와야지? 꼭 외우라 했다. 몇 조? 108조. 의사표시가 없다가 무효.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현실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뭐 취소 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다. 유동적 유효.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이건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무건대리행위. 무건대리행위의 추인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요 3개 그지? 요 민법상 추인. 그 다음에 또 요거 또 하나 더 요거 한 개 더 하자.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무슨 적 유효? 유동적 유효잖아요. 유동적 유효인데 그럼 자 여기서 취소권자가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다시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뭐 무효. 그래서 요 취취 이렇게 한다. 무슨 취취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일명 무슨 취취.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추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무슨 정유효로? 확정적 유효. 근데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소급해서 뭐 무효가 되고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일명 우리끼리는 무슨 취취하면 꼬리 물기, 추인하면 그걸로 끝난다. 짱짱짱. 그게 아까 어려운 거다. 네모 밖에 벗어난 거 나온다. 자, 그래서 24번 봅니다. 민법상 추인 보면 옳은 거. 무건대리인이 한 계약은 주어 끊고 길 때는 막 힘들어 보이고 이럴 때는 끊으면 된다. 무건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 하기까지는 추인하기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 끊으면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무건대리는 추인하면 화끈하게 책임진다. 뭐해서 소급해서.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을 하더라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가장매매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이건 뭐 무효행위 추인해야지. 가장매매
가장매매 108조 나오면 추인하면 뭐 무효행위 추인하면 됐습니까? 그때부터 전혀 무슨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래서 가장매매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이 말은 그걸 무효행위 추인을 이렇게도 표현한다. 꼭 기억한다. 막 무효행위 추인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자꾸만 막 한다면 그럼요 가장매매 당사자가 추인하면 요거는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하면 그때부터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 원칙적으로 소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똑같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아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나오면 아까 뭐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지.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대리 행위 추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이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 행위의 소급적 추인.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습니다. 그걸로 끝난다. 무슨 정유효로 끝난다? 확정적 유효. 다시 취소하지 못하고 소급하여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사칭해놓고 본인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유효가 아니고 당연히 뭐 추인하여야 한다. 어쨌든 당연히 책임져야지. 무권이지만 책임지는 것이지 당연히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유효로 하면 틀린다. 당연히 뭐 하여야 한다? 추인하여야 한다. 그 다음 25번 틀린 것.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그치? 자, 25번 갑니다. 25번. 1번. 틀린 건데, 1번. 아까 단동이 못 붙인다. 단동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단동이 중에서 붙일 수 있는 건 4개. 동의, 채무면제, 유언유정은 단동이지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나온다. 1번 원칙 단동이 못 붙이는데, 전부 다 단동이다. 못 붙이는데, 아까 예외 4개 붙일 수 있다. 그거 기억한다. 근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을 붙이면 뭐, 무효. 유언유정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해제해지는 못 붙입니다. 석자, 해제해지, 뭐, 취소 못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 했죠. 해제해지는 원칙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라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걸 무슨 조건? 정지조건 해제 의사표시란다. 그 기간 안에 해제 의사표시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조건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잘 낸다. 해제 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건 몇 번? 4번. 25번에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해제 조건부 하면 먼저 주고, 여러분, 해제 조건부 매매 하면 먼저 주고, 조건이 뭐 되면, 성취되면 다시 매동이 찾아오는 거단 말이지. 그럼, 해제 조건은 다시 해제 조건부 매매 먼저 뭐 하고, 주고, 자, 어쨌든 매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점유했죠. 해제 조건부 매매일지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고, 그 다음 일단은 누가 앞으로 등기합니까? 누가 앞으로? 매수인. 나중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다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 하는데, 어쨌든 해제 조건부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도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추정력 없는 거 3개. 가등기, 표제부,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다시 뭐? 가등기, 표제부,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는 무슨 력 없다? 추정력 없다. 그죠? 그 다음 26번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옳은 것. 자, 무슨 무? 정불무. 무슨 무? 정불무. 맞죠? 예. 그 다음 불능이 해제 조건 하면 뭐? 해불유. 유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억. 오. 그 다음 아까 또 나왔네. 아까 단동이 못 붙이는데 동의, 채무면제, 유언유정은 붙일 수 있다. 오. 디귿 X.
왜 디귿 X냐면 성립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조건기한 부관, 다시 조건기한 부관을 하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성립하면 무조건 X. 절대로 조건기한 부관 세 개 단어에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효력이 불확실하면 조건, 효력이 확실하면 기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디귿 X, 리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해제지는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해제된 걸 한다. 아까 무슨 조건부 해제의사 표시 빨리,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부 해제의사 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끊고, 신의 성취를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할 때, 자, 불이익받으니까 방해하면 조건은 뭐된 거로? 성취. 그러면, 방해는 무조건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방해는 그러하지 않다 하니까 OX, X. 뭐만 있으면, 빨리 방해 사실만 있으면, 고의든 과실이든 가리지 않는다. 방해, 사실. 다시 방해 사실. 그치? 시험에 나오면 과실에 의한 방해는 그렇지 않다 하면은 혼도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고민하는 거지. 이제 꼭 기억합니다. 방해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이걸 성취 언제 성취된 것으로 본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라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맞는 것은 언어가 기영, 니은, 리얼 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권에 관해서 틀린 것, 그지? 여러분, 물권적 청권은 물권자라요, 물권적 청권이 있죠. 원래 임차권은 물권적 청권은 없다. 근데 임차인은 만약에 하려면 항상 임대인을 대외하여. 근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무슨 력이 있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이지만 물권에 준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직접 방해 배제 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 해도 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물권적 청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하거든. 물권적 청권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라 뭐에서? 물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물권과 물권적 청권은 무슨 게? 함께. 분리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선의무과실, 요거 함정입니다. 여러분, 선의무과실이다 하면 이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여러분, 점유나 등기에서 선의무과실 이런 말로 오면 다시 점유와 등기에서 다시 점유와 등기에서 선의무과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럼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명의자가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다시 점유와 등기에서 선의무과실 이런 말로 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됐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선의무과실이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3번 짱짱. 4번 매수인이 주어 끊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무슨적? 채권적. 그지? 그 다음 대물변제 약정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주어 끊고 등기 격려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 명의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권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 무슨 변제 계약에서? 대물변제. 이거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하고 지금 간단하게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팔기로 하고 점유부터 이전했단 말이에요. 뭐부터? 점유. 근데 자 어쨌든 그럼 예를 들면 부동산 같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점유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 미등기 상태로. 그럼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 갑. 그지? 법률상 뭐 안 됐으면 등기. 근데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미등기 전매했단 말이에요. 해도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도? 갑이 가지고 있어도 을과 병의 점유는 정당 점유, 불법 점유? 정당.
그럼 자기가 무슨 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거하고 같은 거다 말이지. 지금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하고 미리 이전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대했다? 임대했다. 그럼 임대한 건 정상 비정상, 임차인의 점유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러면 원소유자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명의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럼 부동산 같으면 이전 등기 안 받아도 소유명의자가 법률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을과 병의 점유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소유자라 하더라도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자, 28번 물권적 청권인데, 그지?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인데, 그지?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이러면은, 여러분, 무단 신축하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그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안 된다. 누가 건물 지었다? 을의 건물 나가달라고는 안 되고,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그 건물을 미등기 채로 병에게 이전했다. 처분했다. 해가지고 미등기 매수인일지라도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누구에게? 병에게 나가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자는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나가달라고는 안 된다. 그지? 그러나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누구에게?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무슨 대? 임대. 자,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는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그럼 요거 이제 두 개 묶어서 한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무슨 신축 후에? 무단 신축 후에 절반을 누가에게? 병에게 임대했단 말이지. 그 병에게 요 무슨 차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 요거는 건물 소유자가 살고 있을 때 갑은 을에게 소유자에게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행사할 수 없고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건물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되겠습니까? 예, 그거지 이렇게 복합적인 거지.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자,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이건 물권적 청권이고. 지금 무슨 말하는 얘기입니까? 물권적 청권이고. 그럼 법정지상권에도 이거 나온다.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 복합적인 거. 갑의 토지에 갑이 일부에 무슨 신축해 가지고 있다가 됐습니까? 토지에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럼 토지만 실행하면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죠. 저당권 설정 후 다시 일부에 다시 누가 요 A 건물, B 건물 무슨 신축 하면 B는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신축. 그럼 B 건물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A 건물은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는 게 복합적. 요런 거 잘 낸단 말이지. 다시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중 어디의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하면은 갑은 무슨 지상권? 요 A 건물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다시 갑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다시 일부에 B 건물을 신축하면 B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이렇게 한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B 건물을 신축. 그래서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B 건물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럼 28번 끝났죠. 갑 소유 X토의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거.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 있다. 맞죠? 을에게는 철거, 그 다음 토지 반환을 반환을 인도라고 이렇게 살짝 숨긴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가달라고는 4번 누구에게? 병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 그럼 병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임차인에게는 오직 나가달라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4번 을이 Y 건물에 대해서 정에게 미등기 매도하고 준 경우 그러면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Y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건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안 돼도 등기 안 돼도 갑은 누구에게? 이전받은 누구에게? 정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자, 29번. A 토지에 대해서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생략 하기로 3자 합의. 무슨 생략? 중간생략. 그치? 그럼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합의가 있다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은 소멸하지. 1번 짱 중요, 그거 중요하고, 그지? 뭐 아는 거면 그냥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자,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과 갑의 병에 대한 등기는 무슨 이행관계에 있다? 동시행. 그 다음에 요 실명법에서는 요거 허용 중간생략은 유효 무효? 무효. 허가지역에서도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 3자 합의가 된 이상 병은 갑에게 직접 할 수 있을 뿐. 자, 만약에 3자 합의가 있으면은 직접 해도 되고 정상적인 방법 을을 하여 대외하여 누가 선택한다? 병이. 무슨 자 합의가 있었을 경우는 3자 최종 양수인 병이 직접 해도 되고 중간자를 하여 대외해도 선택적으로 해. 꼭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0번 을은 갑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뭐 받았다? 이제 그 후 을은 소유권이 격려하기 전에 X 토지를 다시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면서 을의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는 이전 등기청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뭐했다? 통지하였다. 자, 어디에다 줄쳐놓어? 등기청권을 병에게 양도. 다시 뭐? 등기청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이거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직접이고 그게 없으면 직접 안 되고 항상 중간자를 마여 대위. 그럼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만 가지고는 직접 안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등기청권의 양도 나오면 빨리 무슨 생략이구나, 중간 생략이구나. 근데 직접 하려면은 중간자를 뭐예요? 직접 하려면 3자 뭐? 합의, 동의, 승낙. 자, 옳은 것 합니다. 을은 현재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청은 점유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병에게 넘어간 경우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점유하는 것과 같은 을이.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을이 병에게 팔면은 을이 병에게 팔가지고 점유를 이전하면 을이 점유하는 것보다 더 강한 권리 행사로 본단 말이지.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매매로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1번 X. 2번 병이 몇 년간 점유하면 병은 매매로 점유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몇 년 지나면은 20년 하면 무슨 시효? 취득시효 완성된다.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왜? 통지만 있었지 합의가 아직 없었거든. 그러면 병은 을을 하여 대외하여 갑에게 X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갑은 병에게, 그럼 법률상 아직 등기가 을 앞으로 되든 병 앞으로 되든 등기가 되기 전에는 법률상 누가 소유자? 갑은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도 없다. 되겠습니까? 네,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럼 31번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을은 계약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또 중간 생략, 그지? 중간 생략 너무 많네. 3개가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 전액을 뭐했다? 지급했다. 옳은 거. 무슨 생략? 중간. 그럼 아는 거잖아요.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맞출 수? 30번에 3번은 대입하는지 직접은 없잖아요. 직접 있다 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옳은 거를 찾는 건데. 그러니까 틀렸다고. 3번 와 틀렸노? 본문 올라간다. 통지만 했지. 합의, 동의, 승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지. 3번 틀렸다. 아까 했잖아요. 뭐 동의, 합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 가서 뭐만 있다? 통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OX, X.
3번 X.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자, 그럼 갑니다. 1번. 자, 옳은 거 찾습니다. 31번에 옳은 건 역시 옳은 건데, 병은 을에 대한 이전 정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1번 정답.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 청구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했던 항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직까지 갑이 아직까지 을로부터 잔금을 못 받았으면 잔금 지급에 대해서 뭐 을이든 병에게든 협력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가 되면, 자, 갑과 을 사이의 무효가 되면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유효도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을과 병은 유효도 갑과 을 사이에 무효면은 병은 갑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3번도 X. 4번 갑니다.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위에 본문에 뭐가 없다? 동의, 합의, 승낙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요 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직접 안 된다. 그 다음 5번. 을은 위 토지를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청구는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채권적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 점유, 인도하고 있으면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무슨적 청권이지만 채권적 청권이지만. 그지? 그 다음에 32번. 32번, 그럼 자, 그럼 요거는 지금 또 하나는 뭐 빠져 있는데, 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런 것도 빠져 있고, 몇 개씩 좀 빠져 있는데,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요 32번처럼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거 잘 낸다. 꼭 한 개는. 그럼 요 중간 생략 나오면 무조건 100% 맞춰야 되고, 중간 생략 틀리면 안 되지. 무슨 생략? 중간. 그 다음에 또 뭐,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 헷갈릴 게 없다. 아까 총칙은 잘못하면 헷갈리지만 물건은 헷갈릴 게 없다. 물건은 그대로 기본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물건 막 어렵다 하는데 물건이 제일 쉽다. 물건은 준비한 대로 그대로 나온다. 천천히 자기 따지는 것만 잘 따지면. 그럼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1번 상속 뭐 없이 등기 없이. 2번 뭐 해야? 등기해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형성 판결 딱 3개밖에 없다. 우리 민법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취소, 말소, 공유분할. 다시 뭐? 취소, 말소, 공유분할. 됐습니까? 무슨 소? 취소, 말소, 공유분할. 그 다음에 3번 뭐? 수용. 여러분 수용. 근데 협의 취득 나오면 등기해야 된다. 수용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매, 공매.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 경매, 공매. 근데 사경매 하면 등기해야 된다. 무슨 경매? 사경. 그냥 경매, 공매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사경매는 뭐 해야 된다? 개인이 하는 사경매는 뭐 해야? 등기. 그럼 신축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 33번 등기청권 틀린 것. 그럼 등기청권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2개.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몇 개? 뭐 6개.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종전의 소유자, 본등기, 환매권 뭐 이렇게 6개. 다시 채권적 매수인, 취득시효, 설정시,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본등기 청구, 환매권 뭐 이렇게. 그 6개 안에 거의 걸려든다. 근데 채권적은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적은 무슨 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치? 감 소유부동산 을에게 소유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명의로 등기하고 말소 무슨적? 물권적. 맞죠? 확인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점유취득시효 무슨적? 채권적. 해제 동그라미 말소 무슨적? 물권적.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면 시험장에서 쭉 읽으면 안 된다.
해제 말소 무슨적 물권적. 무슨 명의회복? 진정 명의회복 무슨적 물권적.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가등기 권리자의 본등기 청구 소멸 시효를 주장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 자, 요 가등기 말소 이건 무슨 작? 물권적. 무슨 말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가등기 말소는 무슨 작? 물권적이지만 본등기는 무슨 작? 채권적. 꼭 기억한다. 가등기 말소는 무슨 작? 물권적. 근데 본등기는 무슨 작? 채권적. 꼭 기억한다. 그 다음 34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지? 등기 추정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 공시함에 관한 태양이나 과정이나 태양은 여러분 모습을 태양이랍니다. 태양이 다소 다르게 반영됐다 하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공시하면 그까지 핵심이지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다음 등기 명의자가 원시치당한 게 아니라도 등기 명의자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최초라는 것만 추정합니다. 권리자라는 건 추정하지 않고 무슨 초라는 것만 추정한다? 최초. 그러면 원시취득이 아닌데 보존 등기됐다.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그치? 명의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아까 권리의 추정력은 없다. 다시 보존 등기는 무슨 추정력은 없다? 권리의 추정력 없고 무슨 초만 추정한다? 최초. 그럼 여기는 지금은 보존 등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명의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거로 추정된다. 이게 틀렸다. 무슨 등기만 없으면 보존 등기만 빼면은, 만약 보존 등기만 없으면은 무슨 등기만 없으면 보존 등기만 없으면은 명의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추정한다. 뭐 이렇게 간다. 근데 무슨 등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뭐만 추정하고 최초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하고 권리의 추정력은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자, 3번 갑니다. 여러분 3번도 좀 잘 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에서 이루어진 경우, 누구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3자는 앞 등기명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걸 뭐한다? 추정.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끊고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존 등기 하면 무조건 최초. 그럼 최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지고. 그 다음에 또 보존 등기 없고 등기 명의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추정력 깨지지 않는다. 그 외에 등기 명의자가 없고 증명 입증 부인 이런 말 넣으면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진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이 존재하는 거로 어떻게 한다? 추정. 그 다음에 혼동 갑니다. 자, 혼동도 나오는데 혼동 나올 때 됐다. 야.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혼동은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은 3번이 이전, 양도, 매수 이런 말 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혼동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이 3개 있을 때 1번이 2번이 샀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갑토지에 어리지상권 무슨 건? 어리지상권. 요 지상권의 병이 무슨 건? 저당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버리면 지상권은 혼돈은 어떻게 하지만 소멸하지만 요렇게 저당권이 물고 있는 경우는 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지상권은 혼돈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뭐가 없다면 요 갑과 을이 2명만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사거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면 지상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여기에 무슨 건이 걸려있는 경우, 저당권이 걸려있는 경우는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여기서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인수받거나 저당권자가 건물 사버리면 요 병저당권은 무조건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이걸 꼬리 물기. 그럼 다시 1, 2, 3. 2가 1, 1이 2 하면은, 요렇게 1, 2, 3이 있는 경우는, 1, 2, 3, 요거 3번까지 있는 경우는 2번이 1번, 1번이 2번 샀다. 요 2번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2번이 몇 번 샀다? 3번, 3번이 몇 번? 2번 하면 3번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 요거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요 두 개는 무슨 법? 기본. 무슨 법? 이 두 개가 나왔는데 틀리면 두 자로 몰아넣어. 이 틀리면 안 되고, 이 기본. 와, 아니까. 나오면 이거 나온다. 이게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무슨 건? 전환권인데, 매수, 이전, 양도, 혼동으로 뭐,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왜? 몇 순위니까? 1순위. 근데 2순위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이 매수 이전이고 똑같다. 다시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무슨 건? 저당권인데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누가 임차권만 남는데 임차인이 경락. 무슨 차인이 경락?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타인이 경락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경락받았다. 경락이라는 말로도 쓰고 그냥 경락해주면 좋은데 매수. 무슨 수? 경매가 됐다. 임차인이 매수 하면은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몇 순위이지만 1순위지만 요것만 조심한다. 예? 요거 하고 몇 번 했죠, 그지? 요거 하고 또 지역권 통로로 쓰잖아요. 갑을 요역지 성역지잖아요, 그지?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을병정 공유자 1인이 성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누가 써야 되니까 병과 정은 을이 많이 샀다. 공유자 1인이. 그러면 요거는 성역지는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마음대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계속 쓰려면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하면 요거 단독 소유일 때다. 그럼 요역지 권리자가 성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성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과 감권은 다른 권리와 무슨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럼 갑 토지에 을이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잖아. 그지?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2명만 있는 경우 샀다.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잖아요. 혼동으로 소멸하고 난 뒤에 이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매매계약이 뭐? 무효가 됐다. 소멸한 지상권은 뭐한다? 부활. 그거까지 해야 완전히 끝나는 거지. 자, 갑니다. 35번. A 토지에 대하여 B 토지 공유자 을병정이 지역권을 취득하였고 됐습니까? A 토지에 대하여 B 토지 공유자가 갑을병이 지역권을 뭐했고 취득하였고 그럼 빨리 지역권 나왔으니까 A는 성역지 B 토지 갑을병은 무슨지? 요역지지. 그러면 간단하게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요렇게 표현한다면 요렇게 어렵게. 그냥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샀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데 그걸 요렇게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역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지. 그럼 그걸 A를 그냥 말로 풀면은 간단하게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지역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지. 소멸한다 하니까 OX, X.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B가 요역지, A가 무슨지? 성역지. 되겠습니까? 1번 같은 게 좋은 지문이 되게 여러분이 할 때 어렵고 괴롭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2번 갑니다. 채무자 값 소유 토지의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다음에 주어 병이 하면 1번 2번 2번.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양도받았다. 병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몇 번이니까? 2번. X. 소멸한다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소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 지상권이 병이 무슨 권? 저당과 갑을병 꼬리 물기네.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네, 중간에 있는 을이 토지 소유권 하면 을이 토지 소유권 하면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나. 근데 맨 끝에 있는 누가? 병이 지상권을 양도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3번 정답. 확인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4번. 갑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이 대항력 우선 변제에 있는 임차권 그 후 병이 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여기서 자, 그럼 요거지. 매수 이전 이렇게 하면 2번이 매수, 혼동은 1번이 매수 소멸하지 않는다는데 매수가 아니고 거기에 핵심 단어 빨리 찾아라. 실행이 요 경매다. 무슨 행? 실행인데 누가 경락받 실행하면 일단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 누가 경락? 임차인 을이 경락받았다 1순위지만 무슨 것? 깨끗.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소멸한다.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 좋은 지문은 몇 번 하고? 1번과 4번이 좋은 지문이지. 답이 지금 좋은 지문이 아니고 답은 기본 1번과 몇 번? 4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소유 토지의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정이 몇 번? 3번. 이렇다. 정은 몇 번? 3번. 근데 그 후 병이 하면 병은 몇 번? 병은 몇 번? 2번이지. 2번이잖아요.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샀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혼동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절대로. 혼동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중간 생략 이것도 나오면 틀리면 안 되고. 물건은 딱 나오면은 틀리면 안 되는 물건은. 자, 36번. 갑니다. 여러분,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알면서 하면 뭐? 타주. 또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타주. 무조건. 뭐 하면서?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하면 이거 뭐? 타주고.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니까 모르고 매수하면 뭐? 타주. 그치?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 알면서 하니까 타주. 딱 두 개다.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나오면은 처분 무효라는 걸 알면서 하면 뭐? 타주. 근데 모르고 하면 뭐? 자주. 수탁자 무조건 타주. 분묘기준은 지상권이잖아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대신 단지 묘를 지을 뿐이지 지상권이잖아. 그지? 지상권이니까 무슨 주? 타주. 수탁자 나오면 무조건 타주. 그 다음에 매도한 사람이 매도인이지. 돈 다 받았다. 타주. 매도인이 돈 다 받았다. 무슨 주? 타주. 무효임을 모르고 하면 이거 뭐? 자주지. 매매계약인데 무효임을 뭐? 모르고 매매계약에서 어쨌든 점유하니까 뭐? 자주. 이렇게 한다. 그 다음 37번 민법에는 비용상환성권 옳은 것.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없지만 무슨 비? 유익비, 현존, 누가 선택? 소유자 선택이라고도 하고 전세권 설정자 선택. 맞죠? 예. 그 다음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든 필요비 유익비 둘 다 한해 하면 틀립니다.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사은청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한해 유익비 필요비 있다. 그럼 이것도 한해 해서 틀렸습니다. 토지도 있다. 뭐도 있다? 토지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다 있습니다. 무슨 임차인도? 토지 임차인. 그 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일 때만 아이고 뭐도 있다? 토지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이것 다 틀렸습니다. 리얼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됐습니까? 그 과실을 취득한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과실을 취득한.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리얼. 그 다음 38번 소유사로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소유사로 점유기를 개시한 자가 주권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는 타주로 전환하지 않는다. 나중에 알았다.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와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개시시? 점유 개시시. 나중에 알았다.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여러분 점유보자는 됐습니까?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다시 무슨 보조자는? 점유보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 임의로 양도한 경우 줄치고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 그게 간접 업소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스스로 준 경우 요거 잘 낸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게 간접 업소에 반한다 하더라도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고 반환청권 행사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요거하고 같이 내는 게 뭐가 있노? 사기 속아서 준 경우 사기당해서 이전 속아서 이전 요거하고 세 개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를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5번 짱짱. 3번도 중요하다.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도 잘 나오는 지문인데 4번 그지? 4번 5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4번 5번 요즘 요 근래 굉장히 잘 출제한다. 여러분 항상 점유 파트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지. 자 누가 기준? 무조건 점유 파트에서 누가 기준? 점유자가 제소했습니다.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해도 자주 타주. 점유하면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자주로 추정하니까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여전히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하고 타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소했습니다. 누가 기준? 점유자. 점유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소했습니다. 입증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자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다시 누가 입증했습니까? 점유자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뭐로 전환? 타주.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점유하면 추정하잖아요. 그냥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자주. 누가 기준? 점유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했잖아. 그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하고 점유자가 패소했던 상대방이 입증했다. 무슨 확정시부터? 판결 확정시부터 무슨 점유로 전환? 타주 점유로 전환하고 자주냐 타주냐 하면은 일단 점유자를 기준 입증하다 실패 여전히 자주
자, 점유자를 기준 상대방이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소해서 입증했습니다. 뭐로 전환? 타주. 무슨 확정시부터? 판결 확정시부터고. 그러면 또 자주 타주는 이렇게 결정하고, 그럼 점유자가 지면, 점유자가 뭐? 지면, 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이 소송, 이걸 상대방이란다. 소유자를 안 하고 했던 점유자가 지면은 무슨 시부터? 제소시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여기 또 무슨 시부터? 제소. 꼭 안 되면 찍어놨다가도 외워야 된다, 이게. 악의 점유로 무슨 주? 간주. 본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또 추정하면 안 된다, 이거. 누가 제소했냐? 중요하죠. 자, 그럼 좋다. 38번에 4번. 무슨 자가? 점유자가 등기명의를 상대로 매매인을 이용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가 패소한 경우. 그럼 점유자가 줄치고 뭐 했다? 패소했다. 요거지, 요거. 점유자가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 그치. 자주냐, 타주냐 물으면 뭐다? 자주. 그치. 타주로 전환한다 하면 OX? X. 타주로 전환하자. 근데 만약에 타주고, 자주고, 근데 제소시부터는 뭐로 본다? 악이. 이렇게 맞지. 근데,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은 주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생도로. 이거네. 해가지고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요거지. 점유자가 패소하고 하면 무슨 확정시부터? 판결 확정시부터 뭐로? 타주 점유로 전환하고 계속 이어라. 무슨 시부터는? 제소시부터는 뭐로? 악의로 무슨 주? 간주. 잠깐 쉬었다가.